3D 프린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그 다음에 게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온라인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들, 안쪽 꼬리가 그거를 다시 온라인 세상에 있는 걸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리는 기술, 6개, 그래서 오토와 12 기술이 있었죠. 자, 3D 프린터는 뭐냐? 이 오토 세상에서 이제는 거꾸로 온라인에 있던 데이터가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간의 수공업의 시대에서 대량 규격화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대량 맞춤의 시대. 많이 만드는데 모두가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대량 맞춤이라는 게 이제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궁극적으로 가면은 자기만을 위한 거니까 do it yourself가 되는 거죠. 자, 요 중에서 뭐냐? 형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속옷 3차원 구조 3D 프린팅 안 하면 못 만드는 거죠. 작게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온갖 재료를 쓸 수 있고. 자, 3D 프린터의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이게 깎아내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혁명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깎아내죠. 깎아내면 뭐가 문제죠? 잘못 작업을 하면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수정도 그렇죠. 수정도 하긴 하지만 수정 어렵고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게 많고 깎아내니까 또 문제가 돼요. 수정이 어렵고 버리는 게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깎아내기 때문에 3차원 입체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깎아내는 공정 가지고 공 안에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깎아내는 공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3차원 입체 영상을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깎아내는 공정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깎아내고 결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게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3차원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전송해서 제조하는 생산 방식이다. 자, 그러면은 이 3차원 설계 데이터가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그 설계 데이터는 남들이 공유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설계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캔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스캐너가 프린팅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대부분 요즘 나오는 3D 프린터들은 스캐너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가지고 임의의 영상을 스캔하면 바로 그 3차원 영상을 얻어가지고 그게 3차원 데이터가 되죠. 따로 우리가 디자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그냥 붙여가지고 쓰는 스캐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C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진만 가지고도 얘들이 3D 입체를 복원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사진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입체 영상을 만드는 많은 툴들이 이미 개발된 게 있어요. 동일한 사진 2장이 있으면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튼 사진으로 이건 사진 한 장 가지고도 해요. 2장이 되면 좀 더 정밀해 가지고 여하튼 입체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즘 그 우리 애완동물들 만들어주는 거 봤어요? 애완동물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3D 입체 영상 만들어서 그 피규어를 만들어 보내줍니다. 그거 얼마 정도 하냐면은 10만 원 정도. 그러면 내 강아지 많은 그 모양으로 피규어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둘 수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예.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앱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해줘요. 자, 이 생산 과정을 보면은 절삭 과정의 가공은 원재료의 95%가 버려지고 대신에 절삭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그 다음에 뭘 하죠? 사출을 하게 되면은 대량 생산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절삭 가공에서 기본적으로 금형을 만들고 나서 금형에다가 플라스틱을 부어가지고 사출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AM이라고 얘기합니다. Subtracting Manufacturing, SM이라고 얘기하고, SM과 AM의 차이는 AM의 경우는 금형을 만든다는 중간 과정이 없는 거죠. 금형을 안 만들어요. 직접 내가 만들고 싶은 파이널 프로덕트를 직접 만들어요. 자, 이러니까 필요한 만큼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대량 생산이나 소량 생산이나 비용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개 만들 때는 무조건 Additive Manufacturing이 유리하죠. 10,000개쯤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 절삭 가공에서 금형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적절한 포인트가 있죠. 근데 3D 프린팅이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이 적층을 하니까 이 적층 흔적이 여기 남죠. 그 다음에 색을 입히는 경우. 그래서 후가공 처리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적층 흔적을 없애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색을 입히는 과정. 요거는 이제 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3D 프린터들이 이제는 이 후가공도 없애는 3D 프린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후가공이 가장 많이 쓰이는 3D 프린팅 방식이 뭔지 아세요? FDM 방식이라고 하는데 FDM 방식은 꼭 후가공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카시오가 원래 프린터 회사죠. 캐논이 프린터 회사죠. 2D 프린터 회사죠. 캐논이 3D 프린터를 이번에 발표하면서 후가공이 필요 없는 걸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 재료 뭘 쓸 수 있을까? 액체, 플라스틱 분말, 모래, 금속 가루, 와이어, 필라멘트, 왁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시트, 필름. 뭐 빼놓고 지금 다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유리 빼놓고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유리 빼놓고는 모든 금속도 3D 프린터로 하니까 작년에 그 방송 나온 거 봤죠? 3D 프린터로 권총 만든 거. 안 봤어요? 권총 만들어서 쐈는데 요즘은 3D 프린터로 기관총을 만들었어요. 이 3D 프린터의 설계 도면이 권총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그냥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속 3D 프린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권총을 만들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아주 정밀하게. 그 정밀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나노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3D 프린터 정밀도가. 지금 보면은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FDM 방식을 주로 하고 3D 시스템이 주로 SLS 방식을 주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방조형 방식이에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방식인데, 요거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스캐너가 광 혹은 레이저를 쪼여요. 그러면 광 혹은 레이저가 쪼인 쪽은 리퀴드가 고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체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86년도에 초컬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3D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3D 시스템의 설립자가 이 특허를 냈어요. 이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됐죠. 보통 특허가 20년이잖아요. 20년이니까 이 제일 중요한 특허 중에 하나,
SLL 방식의 특허, 광조형 방식의 특허는 만료가 됐습니다. 광조형 방식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그림입니다. 요 빗을 쏴가지고 보통 렌즈 가지고 렌즈가 반사경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정확히 어디다가 적층할 것이냐 적층면에다가 빛을 쏘기 시작하면 이게 레이저를 조사해가지고 미러가 움직여서 광경화 수지가 굳어지면서 이게 한 점씩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SLA 방식, 스테레오리소그라피 방식의 3D 프린터. 비교적인 고가예요. 그 금액이 $10,000 오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후가공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자, 요거는 뭐냐면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이라고 FDM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식이 지금 3D 프린터의 대중화를 이끄는 방식. 이거는 뭐냐면은 요 필라멘트,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적층하고 싶은데 갖다 쏴줍니다. 하나씩 적층해줍니다. 이것도 스캇 크럼프라는 친구,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 특허를 1992년도에 냈어요. 역시 이 특허도 만료가 됐죠. 그래서 FDM 방식도 만료되고 SLA 방식도 만료되고 두 가지 중요한 방식, 녹여서 쌓아나가는 방식도 만료가 됐고 빛을 쏴가지고 고체를 만드는 방식도 만료가 됐어요. 둘 다 만료가 됐죠. 지금 그 이 두 회사, 스타타시스라는 회사하고 앞에서 SLA 방식을 설명한 3D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3D 시스템, 3D 프린터를 이끌고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이 회사들이 웬만한 회사들은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얘들이 다 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저 신터링 하는 방식인데 똑같아요. 아까 SLA 방식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광이 아니고 레이저를 해요. 그럼 아까 광으로 할 때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재료가 액체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고체 분말이 레이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고체 분말이 녹아가지고 그 가형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요 방식에 의해서 이건 분말로 이제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SLA 방식, SLS 방식, 그 다음에 여기 FDM 방식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3D 프린팅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D 프린터 만들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선택 기준이 SLA를 쓸 거냐, 그 다음에 FDM을 쓸 거냐, 아니면 SLS를 쓸 거냐, 뭐 이런 정도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이런 3D 프린터가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뭔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 부활을 이끌 혁신적 기술이다. 그 다음에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 포드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대량 생산에 대량 맞춤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 인트로덕션까지 끝내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왜 3D 프린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뭘 할 수 있겠어요? 목검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목검을 빨리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 이제 우리가 훨씬 뛰어넘는 거죠. 신제품 개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시제품 만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시제품만 만드나? 그렇죠. 그 금형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금형도 빨리 만들 수 있죠. 그것만 빨리 만드나요? 웬만한 수량은 양산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의 관점.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금형을 만들어서 사출하던 이 방식에 걸리는 많은 시간들,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금형 투자가 상당히 기업에서 큰 투자입니다. 금형 만드는 시간과 금형 만드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문제. 자, 두 번째. 개인 맞춤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맞춤이 가장 널리 활용될 때는 어딜까요? 의류, 신발, 결국 사람에 관계된 부분이죠. 일반 공산품은 표준품을 만들어도 되는데 사람이 쓰는 옷, 모자, 그 다음에 의수, 의족, 이빨, 임플란트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마다 맞춤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맞춤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D 프린터가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맨 처음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게 당연히 의료죠. 의료 분야가 3D 프린터가 가장 먼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의료 중에서도 어디냐? 치과. 치기공사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치과 번 뜨는 거 그냥 레이저 3D 스캐너 가지고 스캔해가지고 3D 프린터 걸면은 그 치과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본을 떠가지고 치기공사한테 보내면 치기공사가 그걸 가지고 일주일 걸려요. 그 자리에서 되는 거죠. 일주일 걸리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되는 거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치기공사가 하던 수많은 비용 같은 거 다 사라져요. 자, 또 3D 프린터 어디 있습니까? 경영외과에서 뼈. 그것도 우리 맞춤이죠. 지금 경영외과 임플란트는 다 3D 프린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뼈는 뭘 보고 만들까요? 재서 만드는 게 MR이나 CT 이미지 가지고 MR이나 CT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 시키면은 임플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릎 관절 이렇게 임플란트 붙이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밀리미터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이게 아파서 못 걸어 다녀요. 근데 사람마다 뼈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CT 찍은 이미지 그대로 3D 프린터 걸면은 완전히 똑같은 임플란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우리 3D 프린터 장점이 있어요? 우리 또 잊어먹은 게 하나 있어요. 적층 가공의 장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부에 3차원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 모양 마음대로 만드니까 조립 공정이 대폭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적층 가공이 아니고 절삭 가공에서는 따로따로 조립 사출해가지고 조립을 해요. 근데 이 많은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얘기들인데 우선 특허들이 만료가 됐어요. SLA 특허 2004년도, FDM 특허 2009년도, SLS 특허 2014년도, DMLS 특허 2014년도, 3D 비프. 자, 주요 3D 프린터가 2014년도, 작년도에 거의 대부분 만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니까 이제는 값싼 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이 방식의 특허가 유리하게 이제 확산되는 거죠. 우리 3D 프린팅의 유형을 정리하면 압출, 와이어, 분말, 라미네이트, 광경화 이런 모든 소재들이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말 중에서는 티타늄 합금, 모든 합금 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요 파일들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잘 보시고 싶으면 이거를 크게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가격은 어떤가 봅시다. 메이커봇이 처음 나올 때 메이커봇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3D 프린터 대중화를 앞선 랩랩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메이커봇이. 쟤들이 스트라타시스의 FDM 방식을 굉장히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타시스가 이 메이커봇이라는 회사 사버렸어요. 사면서 메이커봇이 뭐가 좀 유명해졌냐면은 그냥 3D 프린터를 만든 게 아니고 애플의 잡스가 아이팟을 만들면서 동시에 아이튠즈를 만들었죠.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만들었어요. 메이커봇은 신기버스라는 3D 프린팅 설계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요 메이커봇이라는 이 스트라타시스의 FDM 방식의 프린터를 아주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랩넷 무브먼트란 게 뭐냐면은 저 3D 프린터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각자 디자인하지 말고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디자인한 데이터를 다 공유를 그 랩넷 무브먼트. 그 랩넷 무브먼트의 목적이 뭐냐? 메이커봇이 정말 유명해진 게 이거예요. 메이커봇의 3D 프린터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메이커봇에 있는 모든 부품은 설계 도면이 신기버스에 다 있어요. 그럼 신기버스에 있는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메이커봇을 걸면은 그 부품이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찍혀 나온 거 가지고 만들면 3D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고의 혁명들이에요. 자, 이거를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스트라타시스가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팔래? 그랬더니 한 5억 불은 줘야지. 그래서 깎아서 4억 불에 샀습니다. 요즘은 4억 불 그러면 굉장히 싼 겁니다. 4억 불에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1000불짜리 나오고 600불짜리, 그 다음에 350불짜리, 드디어 300불 이하짜리가 나왔어요. 아이박스 나눠난 게 3D 프린터 가격이 300불이 안 됩니다. 이건 집에 갖다 놓고 장난감으로 쓸만하죠. 실제로 이건 장난감 못 씁니다. 주로 이제 요 아이박스 나노나 마이크로 같은 거 뭐 하는 데 쓰냐 그러면은 집에 있는 피규어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 찍어가지고 강아지 모델 만들고 그거 하는 데 씁니다. 훌륭하죠. 자, 그러니까 뭐냐? 저가 홍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값이 무지하게 싸진다. 제가 생각에 내년도면은 100불대가 나올 거예요. 100불 같으면 2D 프린터하고 별 차이도 없잖아요. 네? 10만 원입니다. 그럼 하나 갖다 놓으면 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뭐 가지고 돈 벌까요? 재료 가지고. 역시 이것도 프린터하고 똑같죠. 프린터가 잉크 장사하듯이 얘들도 재료 장사하는 거예요. 자, 3D 프린터의 우리 가격 동향을 볼까요? 가격 동향이 이제 이쪽이 이제 높은 거, 그다음에 프라이스. 이게 굉장히 싼 거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기가봇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10,000불이 넘죠. 10,000불. 10,000불짜리. 요건 300불짜리. 300불짜리도 있고 10,000불짜리도 있고. 그러면 저기 뭐가 다르냐? 이건 100마이크론 해상도. 이것도 100마이크론 해상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 수가 요거는 5.9에 5.9인치. 요거는 24에 30인치. 크죠. 그래서 이 베드가 얼만큼 넓으냐, 이게 그 3D 프린터의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 하여튼 스펙 전체적으로 마이크로메타 오더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차트 들어가면은 3D 프린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3D 프린터가 지금 중국에 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00개? 동그라미 하도 못하도 돼요. 중국에 1000개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3D 프린터 시대가 됐다. 그럼 나도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겠다. 안 될 것 같죠?
그냥 중국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 만들면 우리가 장사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3D 프린터 중에서도 중국 애들이 못하는 아주 특수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데 저가 경쟁에서 중국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 고도화되는 거예요. 이제 신발을 만들어주는 3D 프린터입니다. 신발. 우리 예지 씨는 신발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신발 사러 가면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색깔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신발 가게 가보면 색깔하고 디자인하고 마음에 다 들면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디자인을 골라. 디자인 고르고 색깔 골라. 그 다음에 발은 자기 발에 딱 맞춰줍니다. 왜냐면 자기 발을 고전을 스캔해가지고 3D 스캔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러면 완전히 맞춤 신발이 나오는데 이게 30분입니다. 요즘은 더 빨라졌죠. 그래서 여기에 아예 구두 전용의 3D 프린터. 요거 피규어 만드는 거죠. 피규어. 이런 피규어들 만들어가지고 신혼부부들 요거 해줍니다. 3D 스튜디오.com에 가면은 얘들이 요거 장사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D 프린터예요, 요것도. 근데 헤드가 사람의 수작업을 하는 3D 프린터. 사람이 이렇게 갖다 줘가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개인 맞춤이니까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그 다음에 내 손에 딱 맞는 기브스, 그 다음에 내 코, 그 다음에 딱 맞는 브라. 뭐 신발 좀 위치합니다. 인솔. 네, 인솔이. 여기는 자세 교정으로 양쪽 발이 틀려야 틀린 사람도 있지. 예. 틀어주면 척추측만 있던 예방을 해줘요. 맞아요. 요 비즈니스는 될 것 같다 지금 그런데 저 하는 데 있죠. 있나요? 네, 있어. 알겠어요. 도전하면 되죠. 왜냐면 얘들은 그냥 맞는 것보다 저기다가 IoT 센서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뭐도 있냐면 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모르겠어요. 고무는 저기에 있어요. 고무는 그 안에 앞전 고무가 있어요. 앞전 소자가 있는 고무를 쓰면은 저기 사람 몸에 압력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가 나오지. 그럼 그걸 IoT 센싱 하면은 걸음걸이에 따라서 신발 전체의 그 압력 분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의료법 때문에 그게 이슈가 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의료법에서 그게 문제가 되나? 개인 맞춤형 그거 하려고 하면 인허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줘야 된다. 아니, 배터리에서 그거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래요? 배터리에서 그 양반이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KS 규격에 생체 표준화, 한국인의 인체 표준화 작업하던 사람이에요. 그건 한 게 있는데. 그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사기? 사기가 될 수가 없죠. 그 분명히 맞춰주는 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생체 이제 발 정보를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 있는 무슨 업체랑 이렇게 같이 했었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론들을 그러니까 이제 사기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애트리가 막 새로 발견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새로 발견 아니죠. 그렇죠. 네, 발견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뭐 이미 다 있는 개념이니까. 제품도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자, 이제는 하여튼 뭐냐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3D 프린터로 맞춰서 만들어준다.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생산 불가능한데 요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 구조 안에 요 구조가 또 들어있어요. 이게 3차원 구조들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빅토리아 시크릿의 속옷처럼 이 3차원 구조는 기존의 절삭 가공 공법 가지고는 절대로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크게 시제품을 만드는 거, 소량 생산하는 거 이런 쪽에도 쓰이지만은
이런 구조의 경우는 기존의 방법까지 못 만드는 걸 만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 보냐면은 사람하고 똑같은 심장 수술하는데 심장하고 내가 수술할 환자의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CT 사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프린팅하면 그대로 나와요. 3차원 모양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기존의 절삭가공 기법 가지고는 그건 죽어도 못 만드는 거죠. 심장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아마 한 대여섯 조각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3D 프린터는 조립 없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샴상동입니다. 샴상동이 수술에 성공률이 30%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실제 샴상동이하고 똑같은 모델을 3D 프린팅으로 찍어내. 그래가지고 그걸로 수술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봐.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연습해보고 오케이 나 자신 있어. 그러면 실제 수술을. 그래서 획기적으로 샴상동의 수술이 성공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만 그럴까요? 심장 수술들. 옛날에는 운 나쁘면은 이제 레지던트 처음 칼 잡는 애한테 수술 나가는 거야. 뭐 완전 복불복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 얘들을 불러가지고 환자 수술하기 전에 이 모델 가지고 3D 프린팅 모델 가지고 합니다. 이제 카데바라고 아세요? 카데바? 예. 시체 구하는 거 어렵거든요. 이제는 시체도 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3D 프린팅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거 심장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할 이 얘기의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실제 수술해보고 수술 연습해보고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재질도 플라스틱 아니고 요거는 인체하고 비슷한 저기 탄력성의 고무 같은 재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학 교육에 이게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특히 외과 수술 쪽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전입니다. 자, 우리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나노 사이즈. 이 올 나노란 3D 프린터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0.00001mm예요. 우리가 마이크로보다 작죠? 그죠? 보통 3D 프린터가 수 마이크로입니다. 수십 마이크로 정도 해상도가 나와요. 수십 마이크로 0.01mm 되죠. 근데 이건 나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올 나노예요. 출력 사이즈는 요 15cm, 20cm 이 정도 나오죠. 가격 $5,000. 그래가지고 여기 바늘귀죠? 바늘귀입니다. 바늘귀보다 작은 이런 모양들을 찍어내죠.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이제는 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내요. 자, 소재. 미국 육군에서는 햄버거 만드는 3D 프린터 보급하고 있고요. 피자 만드는 3D 프린터. 그래서 각자 자기가 피자를 오다해. 토핑을 난 뭐 할래? 치즈는 뭐 할래? 그럼 이놈이 여러 재료를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만들어요. 이런 동맥들 3D 프린터 아니면 뭐로 만들겠어요? 이 3D 프린터밖에 답이 없는 거죠. 티타늄 갈비뼈입니다. 실제 갈비하고 갈비뼈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만드는 거예요. 총 뭐 나왔죠? 도자기 만들죠? 봤었죠? 지금 하여튼 유리 빼놓고는 다 만든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D에서 이제 4D로 갑니다. 이 3D 프린팅 만든 것이 이제 열, 센서, 열 이런 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밸브가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3차원 구조가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3D 프린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메디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잘 활용해요.
메디컬 업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를 시제품부터 활용할 때가 많죠. 자, 봅시다. 기존에 벌집 구조 어떻게 만들었어?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벌집 구조. 왜냐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해서 붙여야 돼요. 3D 프린팅? 간단해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조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3D 프린터로 자전거를 프린팅해내면은 그게 아직 상상입니다. 자전거를 프린팅하면은 프린팅 끝나면 자동차 굴러간다. 왜냐? 거기는 모든 부품들이 3차원 구조로 처음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립이 필요 없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또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이 조립이 필요 없는 상태로 간다. 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제 10년도 나왔습니다. 금형 만드는데 돈, 시간, 프로토타입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저가 맞춤. 그래서 이 값싸게 맞춰줄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당연히 제조업의 일대 혁명이다. 이렇게. 자, 프로토타입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지죠. 금형 제작이 없으니까 금형 비용이 감소하죠. 조립 공정이 단순화되고 최소 수량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 우리가 많은 산업이 보면은 점점 만드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기 산업의 경우는 전체 부품의 50% 이상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몇 대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개발 기간도 지금 3D 프린터 때문에 무지하게 단축되고 있어요. 자동차 프로토타입 뭐 그거 3D 프린터 찍으면 내면 되죠. 자, 큰 것도 되죠. 요 스트라티가 이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인데 뭐 실제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굴러갑니다. 요 차체 이거 다 3D 프린터. 더 커도 그것도 돼. 집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잉사 부품 3D 프린팅 가지고 만듭니다. 이 부품들이 이거를 3D 프린팅을 안 하고 금형을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진짜 골 때리죠. 그래서 얘들 얘기가 뭐냐면은 3D 프린팅 할 때마다 비용이 50% 절감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 부품의 절반 이상은 이제 3D 프린팅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터보펜. 요 터보펜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펜 자체가 이 복잡한 구조를 기존의 절삭 가공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설계한 모양 그대로 만들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거 FDM 방식으로 만드는 거. 주로 플라스틱은 다 FDM 방식으로 만드는 거. 금속은 SLS 방식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저거 이제 금형 제작하고 비교해요. 뭐 그렇겠죠. 일정 수량을 넘으면은 금형 제작하는 쪽이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일정 수량 이하는 금형 제작보다는 3D 프린터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요 바운더리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3D 프린터 가격이 싸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서 금형 제작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초기 3D 프린터 비용이 설치되면은 제조 공정에서 3D 프린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금형 제작, 목합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금형 제조 프로세스. 그러니까 3D 프린터 때문에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가는 뿌리 산업 중에 하나가 금형 산업 뿌리 산업으로 사양 산업. 동시에 사출 산업도 마찬가지. 소량 사출 산업.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는 3D 프린터가 대량으로 보급되게 되면은 뭐도 바뀌느냐? 생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고 시스템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금형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한 번 금형을 걸면은 최소 수량 몇천 개 찍어요. 그러니까 몇천 개 찍어가지고 부품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거 다 쓰고 나면은 또 새로 찍고 오니까 부품 종류가 한 수백 개 있으면은 재고가 왕창 창고 가득 차는 거죠. 이제는 필요할 때 그냥 부품 찍으면 돼요. 그래서 킹코 같은 시설만 있으면은 뭐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필요 없어요. 재고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공장이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윤예지 씨 집에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중간에 옷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옷 디자인을 사가지고 우리 집 3D 프린터에 걸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유통도 없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디자인 사가지고 우리 집 프린터에 겁니다. 그럼 그 중간까지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 프린터 걸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보면은 웬만한 대량으로 인쇄하고 하는 건 킹코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좋은 3D 프린터를 킹코가 가지고 프린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킹코에 가면 돼. 그리고 난 디자인만 사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3D 프린터의 보형물이죠. 바이오 프린팅하는 과정입니다. 트램보겐하고 트롬보키나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사출됩니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인공 피부가 요 위에 만들어져요. 이게 바이오 프린팅. 그냥 모형 수술, 의수 교육 시스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자,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요 로봇 8의 생산 비용이 $300. 옛날에 여기 10,000불씩 했어요. 바이오닉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닉스의 의수의 가격이 10,000불씩. 이게 이제는 300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남수단에 이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친구인데 팔을 잃어먹었죠. 저거를 3D 프린터로 가서 일주일 만에 교육해가지고 3D 프린터 만들어주고 나서 얘를 가르쳐가지고 남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든 엔지니어 딕이라는 친구는 떠났어. 떠나서도 이놈이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헬프원 헬프맨이라고. 이게 유튜브가 나오면은 보여드릴 겁니다. 금년에 카본 3D라는 프린터가 나왔어요. 기존의 3D 프린터보다 100배 빠르게 나왔어요. 기술적으로도 이젠 속도 면에서도 이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들죠. 옛날에 1,000불씩 하던 게 이제 100불이면 되는 거고 인공규, 인공코 다 만들죠. 플립이라는 데서 만듭니다. 이번 스타타시스가 아예 그 치기공사를 대체하기 위한 3D 프린터를 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치과용 3D 프린터. 이거는 참 보면 옛날에 영화들을 보면은 놀라운 영화들이 많죠. 제오원소에 나오는 장면 다 보실래요? 귀 만드는 거. 이게 실제 귀를 이게 뭐냐면은 실제 그 재생시키는 세포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귀를 재생시켜줘요. 엔터테인먼트. 뭐 별거 다 만들죠.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집도 짓습니다. 요거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3D 프린터. 자, 3D 프린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드웨어에 머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두이노 가지고 이제 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입까지 3개월. 그리고 아두이노 모양이죠. 이제는 우리가 신제품 개발할 때 직접 내가 CPU 집어넣고 뭐 하다 회로 설계한다는 건 필요 없는 일이죠. 아두이노를 쓰면
좀 더 우리가 많은 그 기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를 쓰면 이거는 리눅스도 올라가 있고 하니까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있을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건 마이크로 컴퓨터. 리눅스 올라가 있고 개발하고 카메라, 무슨 환경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하드웨어로 가죠. 그래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보드, 갈릴레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고. 요거는 아까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만드는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한양대 친구예요. 한양대 친구가 실제로 이 랩넷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어. 그 다음에 연결지능 가지고 이제는 지능도 연결하죠. 자, 그러면은 3D 프린터 중에서 뭐가 크냐 하는 건데, 프린터입니다. 이게 프린터. 제조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프린팅입니다. 아까 핑크 같이 프린팅 서비스 해주는. 요거는 뭐냐면 프린티드예요. 그걸로 만들어진 물품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게 뭐라고 보느냐? 프린티드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서비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시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출력과 서비스 설계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날개를 달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3D 프린터에 설계 주요 업체들이 쭉 나와요. 오토캐드, 시네포드, 라이트웨이브 이런 설계 업체 쭉 나오는데, 이제 설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쉐이프웨이에 가면은 지금 100만 개 이상 제품의 디자인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쉐이프웨이에 올라가서 내가 디자인을 골라가지고 3D 프린터 걸면 나옵니다. 이 쉐이프웨이에 여기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업로드 시켜가지고 잘 팔리면 나도 돈 벌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 올라가 있고 매월 6만 개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거죠. 쉐이프웨이 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 다 디자인들이 쉐이프웨이에 가면 있습니다. 누구든지 3D 프린터 사가지고 걸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쉐이프웨이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신기버스입니다. 아까 메이커봇이라는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기버스에 가면 아마추어들이 만든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만든 수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트3D도 이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3D 프린팅의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들을 내가 공유하는 사이트.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누가 먹고 있느냐? 미국의 스타타시스, 랩넷, 요 두 개는 사실 같은 그룹. 얘가 요걸 샀어요.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3D 시스템. 요까지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더스. 요 어더스는 누구냐면 다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3D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산 회사들, 여기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스타타시스가 산 회사들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은 요 스타타시스가 세계 1위예요. 요 출력 서비스하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출력 서비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단계적으로 얼만큼 이게 좋아질 것이냐. 지금은 소형 냉장고 크기까지, 그 다음 오븐 크기, 일반 프린터 크기, 이렇게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정밀도는 이제 0.01에서 나노 스케일로. 그 다음에 지금은 표면에 적정 흔적이 있는데 이제는 완제품하고 동일한 것까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소재도 지금 한두 개, 세 개, 앞으로는 무지하게 다양하게. 강도도 매스 프로덕션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고성 제품 기준에서 가격이 약 3,000불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1,000불 수준으로. 그 다음에 소재 가격도 플라스틱이 지금 5배인데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대로 가면은 이제는 궁극적으로 3D 프린터 앳 홈으로 간다. 요게 되면은 3D 프린터가 킹코 같은 스테이션으로 가고, 요게 되면은 집으로 간다. 자,
궁극적으로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 해결됐어요. 디자인을 하는 거, 스테이션, 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프로토타입, 하비스트, 요까지가 지금까지 주로 3D 프린터 썼어요. 프로토타입하고 하비스트에. 이제는 킹코 모델로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가정 모델로 들어가죠. 우리 한국의 정책 동향, 산업부, 밀착부, 중기청 다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늘 뒤붙이는데 선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3D 프린터 인프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냐? 3D 프린터를 권총 발사한다, 실리콘 지문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 지재권 침해입니다. 지금 3D 프린터로 우리가 보면 약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다 디자인의 문제가 걸리죠. 전반적으로 이 3D 프린터는 협력사, 고객,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시장에서 사람에 대한 게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량 부품, 그 다음 대량 부품 그렇게 올라갑니다. 3D 프린터의 구조가 타겟 마켓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그림도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뭐 에어로스페이스, 주얼리, DIY, 뭐 메탈, 덴탈, 그 히어링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타겟 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허를 놓고 보면은 특허가 지금 이거 유럽하고 미국이 역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접합 분야의 기술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애들이 무지하게 표준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우리 3D 프린터의 물질 표준, 재료 표준, 그 다음에 장비 표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의 표준 이렇게 다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표준 로드맵을 만들고 이게 지금 전 세계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자, 3D 프린터 실제 우리가 써보신 분 어디서 왔어요? 저는 그 3D 프린터를 구매까지도 이제 스트라시스라든가 3D 시스템과 한 2억 4천짜리 정도 구매를 해보려고 트라이를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이제 디자인 모급 정도는 괜찮지만 실제 제품화할 때 워킹 모급까지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제품을 한 서너 가지 모델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 샀죠? 예. 그 정도라면 말이죠. 직접 네. 사는 것보다 네. 한국에 테크샵 만들어진 데 가서 네.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네. 네. 직접 사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제품화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2조 시스템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2조 시스템. 네. 2조 창원에 있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 생산기술연구원 네. 쭉 같은 경우도 수입 메탈 프린팅까지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뭐 한 3억대까지 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실제 시제품도 걸어보고 했는데 거기 지금 팁스에 있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까지는 이제 디자인 모급이나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금형을 파기 위한 이제 워킹 모급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장비를 뭘 쓰느냐의 문제니까 네. 3D 프린터 전문을 하고 있는 생기현하고 네. 그 아까 2조 같은 회사가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네. 경험이 있는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만드는 게 뭐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트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가 비교적 있는데 생산량이 많은 거네. 그렇죠.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디자인 모급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일단 디자인 사이클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사지 마세요. 네. 왜냐면 프린터 가서 자꾸 내려가요. 네. 살 필요 없습니다. 왜 테크샵에 있는 거 쓰세요. 그 지금 당분간 맨 처음 시작은 개별 맞춤을 하는 의료 분야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소량 프로토타입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가는데 후가공이 또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적층 구조가 남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0.18 마이크론까지도 써봐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워킹 목업을 할 때는 이제 깎아서 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강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아직은 가야 될 길이 3D 프린트가. 그래요. 3D 프린터로 우리가 과거에 못 만들던 모양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3D 프린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D 프린터하고 기존 거하고 가격 경쟁하는 거는 중간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아니고 아예 구조 자체가 지금 3D 프린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일 타겟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SF 그 방식들, FDM 방식들 보고, 그 다음에 뭐 SLA 방식, 그 다음에 요즘에 잉크젯으로 또 찍어내지 않습니까? 잉크젯 방식으로 하는 것들 다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캐논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스트라시스도 그렇고 3D도 그렇고 비슷한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근데 그 아까처럼 이제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어떤 디자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는 건 충분히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개발 사이클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그리고 다른 용도로서도 3D 프린터를 좀 열심히 활용하세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생각할 때 꼭 뭘 더불어 생각하냐면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왜냐면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별로 없잖아. 그 안에 뭔가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제로투 파이널까지 3개월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래피드 디벨롭먼트로 더 들어가줘야 돼요. 자, 우리 10분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하겠습니다.